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오늘 이제 진행할 거는 우리 이제 마무리 특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진행할 거, 우리 지금 시설개론이죠. 제가 하는 게. 시설개론에 우리 뭐냐면 마무리 특강. 그래서 마무리 특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뭐 요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쭉 배운 거 기본 과정, 심화 과정, 그 다음에 문제풀이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요약을 한 거고 해서 어떻든 제가 이제 이 마무리 특강을 하면서 꼭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기본서의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서의 내용을 모르고 이거를 들으면은 그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알고 난 다음에 이거를 들어야지 그 다음에 쫙쫙쫙 들어오는 거죠. 뭡니까? 요약이니까. 그리고 그래서 우리 기본 과정이 잘 충실하게 돼 있는 분들이 이제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들은 어떻든 그죠? 요약이 된 거니까 아주 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되는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진행하는 방법은 한 5시간 정도,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마무리해서 요약이니까 안다라는 전제, 아는 겁니다. 아는다라는 전제로 해서 쭉쭉쭉쭉 읽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걸 가지고 그냥 오늘 강의를 한 걸로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이걸 계속 쭉 그죠? 우리 시험 보기 전까지 뭐 기본서를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기본서도 보지만 이 요약집으로 해서 쭉 이렇게 또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뭐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좀 추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좋은 결과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특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게 제1편에서 건축 구조죠. 우리 항상 얘기하는 건축 구조에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우리 이제 총론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에 대한 얘기. 제1장 총론 이렇게 돼 있으면서요. 1번 보면은 그 구성 양식, 사용 재료, 시공 과정에 의한 분류 이거 있죠? 그래서 요거 구별하는 거 아주 쉽지만은 뭐 시험 문제 꾸준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가구식, 구성 양식에 의해서 조족식, 일체식. 그 다음에 이게 구성 양식에서 가구식은 어떤 게 있느냐 그랬을 때 목구조, 철골구조. 조족식은 벽돌, 블록, 돌이고요. 그 다음에 일체식은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그래서 가구식 같은 경우는 요거, 그죠? 우리 특징에서 이 말을 제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횡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요 가세라는 건 대각선으로 대주는 부재입니다. 대각선으로 되면서 어떤 모양으로 되는 거? 우리가 가장 안정적인 걸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잖아요. 삼각형이 가장 안정적인 거예요. 안정적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세로 보강했다. 비내화적 내구적이고 그 다음에 가구식은 철골이라 그랬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우리 건식이다라는 거.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족식은 세 가지고요. 시멘트 모르타르를 교착재로 해다. 교착재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횡력에 약하다. 이런 얘기 있고 또 다른 말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일체식.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이거잖아요. 그래서 강한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전음도가 음이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족식하고 일체식은 습식이라는 거. 그래서 요 박스로 한 거 요거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입체식에서 우리 특수구조. 위에 지금 1번에서 얘기한 게 이제 일반적인데 이거 이외의 구조들을 갖다가 특수구조 이렇게 얘기해서요. 요 종류, 트러스, 그죠? 우리 선형부재를 입체적으로 했다가 입체적인 건 다 어떤 모양으로요? 삼각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축방향력. 축방향력은 이거잖아요. 이게 축이잖아요. 어떤 재료에. 그래서 압축력, 인장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절판, 판을 접은 구조. 그래서 이거에 이제 구체적인 게 이제 데크플레이트. 우리 철골 구조에서 판을 갖다 이렇게 접어서 된 게 데크플레이트 뭐예요? 영구 거푸집 역할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경량 현강, 현강이 어떤 모양으로 된 건데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약하니까 얘를 어떤 모양으로 만든 거. 그 다음에 멀리연도 있죠. 멀리연은 어디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은
자, 우리 창호에 나오는 용어예요. 창호에서 창면적이 클 때, 그저 창의 보강이나 미간을 위해서 강판을 접은 거죠. 중공형으로 지금 여기 써 있는데 이렇게 접어서 된 거.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한 것들이 절판 구조의 대표 주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세 번째 시열 구절도 우리 잘 알아야 되겠죠. 조개 껍질에서 면내 응력으로 전달하는 거고요. 현수 구조 케이블은 인장력으로 하는 거. 그래서 우리 현수교, 또 사장교도 있죠. 현수교, 사장교 이런 것들이 자, 케이블 인장력으로 하는 거다. 아치 구조는 자,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바꾸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공기막 구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튜브하고 메가칼럼 구조라는 건 이제 특수 구조인데 우리 기본 세에는 없는데 제가 놓습니다. 참고 정도로 자, 이렇게 보시라고 제가 놓습니다. 이런 것들도 자, 우리 기사 시험에는 나오기 때문에 제가 놓는데 더 깊게 공부하실 분들은 읽어 보시고 아니면 뭐 그냥 참고 정도로 보셔도 되고요. 세 번째 이제 커튼홀 구조가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비내력벽 건물 외벽에서 경량 자재를 사용하는 거. 그래서 얘도 일종의 조립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할 때 조립식이니까 양중 작업이라고 그러고요. 자, 그다음 이거랑 비교해서 자,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질 때 그저 이렇게 뭐 작업 틀을 만든단 말이죠. 그런 걸 갖다 비계 작업이라고 한다. 커튼홀의 이제 설치 방법에 시그멀스라 그랬죠? 자, 그래서 시그멀스 있고요. 오른쪽에도 이제 고정, 로킹, 슬라이딩, 회전 뭐 이런 방식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요 시그멀스에서 자, 우리 그죠? 시스식. 요 시스라는 게 또 어디에? 자, 그죠?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거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3번에 멀리 오는 아까 위에도 얘기했죠? 철제 창호에 거기에도 나오고요. 스팬들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 또 유리에서. 그죠? 그래서 세라믹을 코팅해서 열 처리한 거. 불투명한 강화 유리. 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밑에 일반적인 검사막이 아닌 거. 내열성. 여러 가지 검사하는데 요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깁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의 기둥은 우리가 높이가 최소 단면적이 요거 3배. 한번 지문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상이 되는 게 기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축방향의 압축하중. 기둥 같은 게 우리 압축력, 그죠? 항상 기둥이. 자, 이게 압축력을 일반적으로 받는 거고, 이거에서 변형이 되는 걸 뭐라 그런다? 우리 좌굴이라는 얘기 신나게 많이 했던 거고요. 벽도 마찬가지로요. 자, 그 두께의 3배가 되는 거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절에 보면 하중과 응력. 실은 이제 여기서 하중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가 이제 꾸준하게 아주 뭐 거의 매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장기 하중과 단기 하중으로 우리 이거 뭐 시간으로 해서 구별을 합니다. 이때 장기 하중에 고정 하중. 그래서 딱 고정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 되들어오더라고요. 얘기하고요. 그래서 기둥보 쭉 있고요. 맨 마지막에 설비가 고정되어 있으면 고정하중이고요. 움직이는 가동 설비다 그러면은 뭡니까? 자, 우리 적재하중, 활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인 게 적설풍, 지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다설 지역에서는 적설 하중이 무슨 하중으로 들어가요? 장기 하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굴뚝 같은 거 적설 하중 고려할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제 또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활하중, 지금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활하중이 제일 많이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것도 이제 그러면서 깊게 나오는 거죠. 활하중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적재하중이라고 얘기한 것들이요. 자, 그러면서 자, 요거 양가로 1번에 자,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주택의 용도별 기본 등분포예요. 집중이 아니고 등분포. 일반적으로 우리가 등분포 하중이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자, 요 수치까지도 주거용 건축물 거실이 2고요. 단위는 킬로뉴턴 per 제곱미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공용실은 5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발코니가 많이 나왔죠? 발코니가 출입 바닥 활하중의 1.5배. 출입 바닥 활하중의 1.5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5배니까 자, 우리 그 위에 거실이 2다 말이죠. 그러니까 2 곱하기 이렇게 1.5배니까 3이죠. 그러니까 이거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최대는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5까지. 요게 뭡니까? 발코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발코니가 더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한쪽 가로 1번 공동주택 등분포 활화 중에서 거실의 활화 중하고 발코니 활화 중에서 발코니 활화 중이 훨씬 크게 튼튼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도 보면은요, 중간에 첫 번째 줄 중간 보면 가동성 경량 칸막이 벽. 가동성이니까 얘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하중이에요? 활하중이에요. 그죠? 이거일 때는 칸막이 두 번째 줄에 칸막이 하중에 밑줄 쳤죠? 1kN. 자, 이걸 추가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요런 말들도. 자, 우리 조금 알아야 됩니다. 아직은 안 나왔지만은 알아야 된다. 추가하여야 된다. 그러나 세 번째, 다만 기본 활하중 값이 4kN 이상일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에, 자, 요것도 이제 우리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부하 면적이 있고요. 또 무슨 면적이 있습니까? 영향 면적이 있다. 자, 자, 뭡니까? 부하 면적은 실제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읽어보고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에 그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한 개 부재가 부담하는 하중의 분포를 바닥 면적으로 표시한 거. 바닥 면적으로 표시한 거. 한 개 받는 거. 실제로 받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부하 면적이고요. 영향 면적은 뭡니까? 이거 여기 받지만은 주변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 영향 미치는 것까지 하는 거. 자, 그래서 자, 영향 면적 동그라미 1번 보면은 연직 하중 전달 구조 부재에 미치는 하중 영향을 바닥 면적으로 얘도 나타난 거를 영향 면적이다. 그러니까 저 요 말을 보면 얘가 큰 거죠, 더. 그죠? 얘는 그 자체 진짜 심플하게 그 기둥 그것만 받는 면적을 부하 면적이라고 그러고 얘는 옆에 쭉 미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향 면적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자, 우리 동그라미 2번의 맨 밑에 자, 요거 수치 우리 알아야 됩니다. 기둥 또는 기초 이런 거는 부하 면적의 4배입니다. 기둥이나 기초 같은 거는 이게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영향을 더 미치니까 어떻게 된다? 부하 면적의 4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는 얘보다는 좀 그래도 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보, 작은 보 이렇게 돼 있죠. 작은 보. 자, 이런 것들은 몇 배요? 2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배, 4배 자, 이런 내용들 자, 우리가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부하 면적하고 영향 면적에 대한 얘기. 자, 그 다음 쪽에 보면 영향 면적의 저감 개수 그런데 실제로 이제 영향 그 쭉 읽어보면은 이 영향 면적을 너무 크게 잡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보면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지나치게 크게 확대되어 해석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활하중 저감 개수. 자, 이렇게 돼 있죠. 영향 면적에 따른 저감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서 활하중에 곱하는 개수, 활하중, 그래서 자, 이게 너무 크게 하니까 요 개수를 해서 조금 줄이는 거. 그러면서 그 공식 이런 건 넣어놨지만은 참고입니다. 자, 활하중 저감 개수라는 자, 요런 용어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활하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활하중에서 쭉 얘기한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뭡니까? 적설하중. 자, 눈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양가로 1번 적설하중은 적설의 단위 면적에 따라 그 지방의 수직 최다 젖설량을 어떻게 된다? 합하는 게 아니고 곱하는 거. 그죠? 이게 또 이제 말이 바뀌어서도 많이 나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아직은 안 나왔지만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최소 지상 적설하중은 그러니까 눈 오는 데는 0.5kN 항상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활하중에서는 조금 전에 보면은 자, 우리 2, 5 또 여기 자, 우리 발코니 같은 경우는 얼마? 이렇게 자는데 활하중에 적설하중에서는 기본으로 정해주는 게 0.5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평지붕 적설하중. 자, 그래서 모든 개수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붕에서 쭉 하면서 쭉 써 있고요. 맨 끝에 지상 적설하중까지 써 있고요. 네 번째는 경사지붕에서는 또 지붕 경사도까지 고려를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3번하고 4번 같이 보고요. 자, 5번 지문도 자, 이것도 우리 시험 문제 2번 나왔죠?
기본 지상 적설하중은 제형 기간이 얼마? 100년입니다. 100년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100년에 대한 수직, 최심, 적설 깊이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에 따라 다르다. 자, 그 다음에 6번에는, 자, 다설 지역하는 건 아까도 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런 내용들이 있죠. 여기서 0.5라는 거를 특히 여기서는, 자, 요 수치를 보고 다른 거 평이 지붕하고 무슨 지붕이요? 경사 지붕에 대한 얘기가 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은요. 자, 우리 풍화중에 대한 겁니다. 풍화중. 자, 그래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풍화중, 바람에 대한 거.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가로하고 설계풍합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보면은, 자, 1번 보면은, 자, 요 지문도 나왔던 거죠. 건물에 근접해서 바람을 차폐하는 것이 있을 경우 속도압을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풍화중은 주골조 설계용 수평풍화중, 지붕풍화중. 자, 요거에서 요 뒤에 지붕풍화중이라는 말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것과 외장재 설계용 풍화중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라고 그랬고요. 자, 그래서 또 세 번째 풍화중은 각각의 설계풍합에다가 유효 수합 면적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설계풍합, 우리 3번 제목에 보면 풍화중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설계풍합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자, 근데 설계풍합 이렇게 써있는데, 자, 설계풍합 각각의 여기에다가 유효 수합 면적을 요걸 해준 게 뭡니까? 요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유효 수합 면적.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양가로 3번에 풍화중은 각각의 설계풍합에다가 유효 수합 면적을 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문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속도합을 기준으로 풍화중을 산정한다. 자, 5번 보면 주골조 설계용 설계풍합은, 자, 설계 속도합에다가 가스트 영향 개수에다가 풍력 개수, 여기서 가스트라는 게 돌풍이라 그랬죠?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골조, 그래서 위에 보면은 2번에 보면 주골조 있잖아요. 주골조 수평평화중,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외장재 설계용도 2번에 보면은 그 외장재 설계용 풍화중,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설계 속도압에다가 얘는 풍력 개수, 외장재는 풍력 개수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주골조에는 가스트 영향 개수까지 더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설계 속도압에 대한 거 5번하고 6번에 나온 설계 속도압을 갖다 Q로 놨는데, 요거 그죠?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설계 속도압은 2분의 1 로 V 자승. 자, 설계 속도압 여기 칠판에 또 씁니다. 있지만은, 자, 그래서 뭡니까? 얘를 Q로 냈는데 2분의 1 로 V 자승. 요거 밀도. 자, 또는요, 요 밀도 대지 이렇게 됩니다. 2분의 1 MV 자승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떻든, 자, 요것도 되지만 요렇게. 그래서, 자, 돼 있고요. 그러면서도 요 V가 뭐냐 그러면 설계풍속입니다. 얘가 V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설계풍속입니다. 로가 밀도고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양가로 8번에 보면 설계풍속. 자, 얘에 대한 것도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설계풍속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본 풍속에다가 고도별 분포 개수, 그 다음에 풍속 할증 개수, 그 다음에 중요도 개수. 자, 그래서 여기 쭉 나와 있는데 복잡하게 이거 다 공식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자, 요거는 반드시 뭐 시험 문제도 나왔고요. 알아야 되는 거고요. 다른 것들도 뭐 외우면 좋고요. 쭉 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런 개수들이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9번에 보면은요, 밀폐형 건축물의 설계풍합. 자, 설계풍합이 뭐예요? 자, 그죠? 위에 얘기했죠? 자, 그래서 설계풍합을 산정할 때 풍상축은 설계 속도압이 높이에 따라 증가하고 풍하축은 설계 속도압이 높이에 따라 변화가 없다. 그죠? 위쪽은 저 바람이 그죠? 많이 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증가되고 밑에는 감소한다가 아니고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풍화중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한 장 넘겨서 보면 지진화중입니다. 자, 지진화중. 자, 요거 양가로 1번도 기본 문제에 나왔던, 우리 기출문제로 나왔던 지문이에요. 지진력은 고정하중과 적재하중의 합에다가 수평진도를 하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읽어보고 3번.
건물의 고유 진동 주기는 건물의 층수가 늘어남에 따라 더욱 길어지므로 진동 주기는 건물의 높이에, 그죠? 높으면 높을수록 진동이 더 많이 간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자, 네 번째 질문. 집안 자체의 고유 주기와 구조물의 고유 주기가 일치한다.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일치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진폭이 커진다 그러죠. 자, 두 개가 자, 내 자신하고 외부에서 오는 힘이 얘가 일치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경이 안 써 있지만 진폭이 증가하는 겁니다. 진동수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해서 뭐라 그런다? 공진이라 그럽니다. 또는 공진현상. 이런 거에 의해서 파괴가 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 자,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도 자, 이거 몇 번 나왔죠? 반응 수정 개수. 자, 요것도, 자, 우리 시험 문제 요번에도 나왔죠? 반응 수정 개수. 자, 얘는 뭐냐 그러면은, 그냥 결론, 이 동그라미 1번에 있지만은 연성에 대한 얘기, 연성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야. 연성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늘어나는 성질. 그래서 연성이, 자, 요 반응 수정 개수가 크다라는 거는 연성이 좋은 겁니다. 연성이 좋은 거니까 그죠? 어떻게 된다?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연성이 크다라는 거는, 자, 지진하중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진하중이 적게 받는다 이런 얘기야. 말랑말랑하다. 그래서 이거 얘기하면, 연성이 얘기하면 제가 갈대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지문 요게, 자, 우리, 양가로 5번 반응 수정 개수, 동그라미 1번 반응 수정 개수는 구조의 연성 능력 정도를 정해지는 값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연성 반응 수정 개수가 크다라는 거는 이거는 연성이 큰 겁니다. 연성이 크니까 잘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진 하중이 그렇게 그저 작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몇 번 시험 문제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5번 내진 설계. 자, 그래서 내진 설계할 때, 자, 한가로 1번에 보면 중간에 단순화, 정형화, 대칭, 두 번째 줄에 균일, 연속적으로 분포, 이런 것들이, 자, 내진 설계하는데 콘셉트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걸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둥보다는 보호가 먼저 소송 변형이 일어나게. 그죠? 만약에 기둥이 먼저 소송 변형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둥은 받치고 있으니까 얘 무너지면 그냥 무너집니다. 보는 무너지면은 그래도 기둥이 받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필로티 구조는 뭡니까? 그죠? 기둥만 있는 거, 1층에. 이런 것들은 지진에 약한 거죠. 자, 그래서 내진, 이제 5번에 보면 내진 분류 이렇게 세 가지로 또 용어를 얘기했어요. 내진, 이제 지진에 견디는 거. 그래서 내진벽 설치하고, 제진은 제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동 제어 장치를 설치하는데, 그래서 능동적으로, 자, 지진이 오면 능동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자, 우리, 막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면지는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연체 설치해서 댐퍼, 그래서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솔레이션, 그래서 수동적 개념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그 위에도 우리가 배운 게 많지만 지금 나온 것들이 총론에서 아주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총론에 대한 얘기들을 자, 우리가 이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자, 우리 뭐냐 하면은 기초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기초구조에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거, 자, 그래서, 자, 기초구조. 맨 처음에 기초구조에 대한 거에서 집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집안의 강성이라고 박스 돼 있죠. 자,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게 또 말로 나오는 거죠. 투수성, 마찰력, 점착성, 유동화, 안밀치마 또는 안밀치마 속도, 그 다음에 최종 치마량, 그 다음에 소송, 전단 강도, 동결 피해, 예민비, 불결한 시료의 채취, 굴착 후 부피의 변화. 자, 이거 그죠? 크고 작는 거. 자, 우리 얘기 항상 했던 겁니다. 여기 이 중에서도 그 예민비가 뭡니까? 그죠? 강도의 감소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론에서 자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예민비는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민비는 자연 상태의 시료 강도에 대한 이긴 상태. 이걸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 예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진흙이 예민비가
크다. 예민비가 크다라는 건 강도가 변화가 많다라는 거. 강도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민비, 강도의 감소 변화를 얘기하는 거. 자, 그리고 다른 것들도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도요. 자, 우리 지중응력 분포 또는 접지압이라서, 자, 접지압. 그래서 땅에서 저항하는 힘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진주대, 사중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흙 지반은 주변이 강하고요. 사중대, 뭡니까? 사질 지반은 중앙이 강하다. 이런 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진흙 지반, 주변이 최대, 중앙이 최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래 지반은 주변이 최소고 중앙이 최대다. 이렇게 반대로 되는 거. 사중대, 진주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예에 의해서 그러니까 힘이, 저항하는 힘이 크고 작으냐에 따라서 치마가 어디가 되느냐, 많이 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진흙 지반은 중앙이고요. 모래 지반은 어떻게 된다? 주변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요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자, 우리 집안조사 방법. 자, 요 용어들하고 요 내용들. 자, 그래서 뭐냐? 집안조사 방법. 자, 일부 여기 있으니까 쓰진 않습니다. 시험 파기, 짚어보기, 보링, 물리적 지하 탐사법, 사운딩의 표준 간입 시험, 베인 테스트. 자, 그래서 시험 파기, 짚어보기 있고요. 보링, 구멍 파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에 의해서 토질 주상도, 지질 주상도 작성할 수 있고요. 보링한 사운딩도 보링한 다음에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사운딩, 원위치 시험, 표준 간입 시험, 베인 테스트는 보링한 데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내력을 자, 이렇게 보링을, 구멍을 뚫으면서 추정을 할 수 있다. 땅이 견디는 힘을 추정할 수 있다라고 써 있고요. 자, 네 번째, 물리적인 지하 탐사법에서 대규모 지역을 계략적으로 조사하는 거. 그래서 뭡니까? 전기 저항식, 탄성 파식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사운딩. 자, 그래서 요 사운딩 이렇게 표현하면서 표준 간입 시험하고 베인 테스트. 그죠? 얘가 가장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표준 1번 보면 표준 간입 시험에서 SPT라고 하고 동적 테스트. 요 수치까지 63.5kg을 76cm 높이에서 30cm 관입하는데 자, 필요한 타격 횟수를 얘기한다. 자, 그래서 또 뭐 무슨 집안에 한다고요? 주로 사표스라 그랬어요. 사질 집안에서 하는 게 자, 베인 테스트. 자, 근데 정확한 값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베인 테스트도 한 장 넘겨서요. 얘도 정확한 값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빼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점빼에서 점토 집안에서 점토 집안의 점착력을 측정하는 게 자, 우리 자, 베인 테스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자, 요 내용이 집안 조사 방법입니다. 시험 파기서부터 사운딩까지. 자, 요거 여기가 집안 조사 방법이라는 거 알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내력에 대한 것. 땅이 얼마큼 견디느냐. 지내력. 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집안이 있고요. 자, 요거 있고, 자, 밀실한 집안. 특히 밀실한 집안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경암반, 연암반, 자갈. 그 다음에 자갈모래. 그 다음에 이제 모래. 그 다음에 모래 점토. 그 다음에 점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자, 우리 지내력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이런 크기가 된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내력이, 튼튼하냐, 안 하냐, 이런 거를 이제 지내력을 시험하는 방법이 직접 지내력 시험, 다른 말로 평판 제어 시험, 그 다음에 세 번째 간접 지내력 시험, 말뚝박기 시험.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도 그 내용들이 그 시험하는 방법들이 우리 기본서에는 있지만 요 정도만. 그래서 직접 지내력 시험은 평판 제어 시험에서 이거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안의 적합한 기초 구조 형식을 결정하는데 자, 얘가 가장 적합한 거죠. 그래서 총 치마량이 20mm. 자, 눌렀을 때 20mm 들어갔을 때 그때 하중을 우리가 단기 허용 지내력이라고 그러고요. 장기 허용 지내력은 얘의 반값. 자, 3분의 2로 할 때는 이제 법규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 그 이외에 뭐 쭉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다 그런 것들을 그냥 생략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이제 간접지 내력 시험, 말뚝을 박는 거죠. 깊은 집안에서는 이거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직접으로. 그러니까 이제 말뚝을 박으면서 자, 요걸 하는 거여서 그 중에서도 요 말, 최종 관입량은 5회 또는 10회 타격한 평균값으로 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집안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제2절에 보면은 자, 이제 기초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땅 얘기, 그다음에 이제 기초 얘기에서 자, 지정이라는 용어. 기초판의 밑부분을 우리가 지정이라고 한다. 자, 그다음에 동결심도 동결선. 어는 거죠. 땅이 어는 깊이가 어디까지 땅이 어느냐.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초는 자, 1번. 반드시 동결선 이하에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위에 있으면 그냥 얼고 높고 그래가지고 그 위에 건축물 지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하 수위 변동과는 관계가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쪽에 보면은 3번에 기초를 분류하는 거. 자, 그죠? 요것도 자, 우리 또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초를 분류하는 거. 자, 기초를 분류하는데 기초판 형식에 의한 거하고 지정 형식에 의해서 분류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 분류하는 거, 요 자체가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분류하는 거. 그래서 잘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기초판 형식에 의해서는 독립기초, 복합기초, 연속기초, 온통기초. 요 네 가지입니다. 요거 이외에 다른 게 나오면 그것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또 요 각각의 독립기초, 복합기초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최근까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구별하는 거. 먼저 기초를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내용에 설명하는 거. 자, 그래서 독립기초는 기초판 하나, 기둥 하나. 근데 독립기초 하니까 이 말, 부동치마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독립기초에서는 지중보를 설치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복합기초는 기초판 하나, 기둥 2개. 자, 복합기초는 자, 우리 어떤 특수한 경우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둥과 기둥이 너무 가까이 있다든가 땅 대지하고 너무 가까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한 개 한 개 만들기 어렵단 말이죠. 독립기초를. 그럴 때는 복합기초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또 나온 게 연속기초, 다른 말로 줄기초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조족식 구조 같은 경우는 약하단 말이죠. 부동침에 의한 자, 균열이 많이 가니까 자, 우리 연속기초, 줄기초. 그래서 요 띠 모양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 연속기초 나오면 연속기초, 줄기초 하면서 요새 요 최근에는 요 띠 모양으로 쭉 되는 거.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닙니다. 띠는 이거네요. 띠 이렇게 써야 되네. 띠 모양으로 쭉 되는 거, 쭉 이어지는 게 연속기초, 줄기초. 그 다음에 네 번째 온통기초. 그죠? 우리 연약집안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무조건 다 온통기초다. 자, 그 다음에 지정 형식에 의해서 보통 지정. 자, 그 다음에 보통 지정을 직접 지정이라고도 하고, 말뚝 지정이 간접 지정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지정이니까 기초판 밑에다가 하는 거. 그래서 모래, 자갈, 잡석, 밑창 콘크리트, 여기는 안 써있지만 긴 주춧털 지정. 이런 것들이 뭐냐면 보통 지정이죠. 자, 그래서 자, 모래 지정에서는 우리가 물다짐을 하고요. 잡석은 세워서, 잡석 지정에서 주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자갈, 틈이 많으니까 사춤을 한다. 한 30%. 정도. 그 다음에 밑창 콘크리트. 살짝 콘크리트 그냥 치는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 강도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도 15메가파스칼 이상은 나와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보통 콘크리트는 얼마입니까? 보통 콘크리트는 18메가파스칼이에요. 근데 밑창 콘크리트는 이 정도 이상.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밑창 콘크리트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잡석, 지정의 유동을 잡석의 유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 밑창 콘크리트를 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뚝 지정, 간접 지정에는 재료 상으로 해서 나무 말뚝, 기성, 제자리 콘크리트. 제자리 콘크리트를 다른 말로 현장 타설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강제 말뚝도 있고요. 자, 기능상으로 요 마찰이고 지지. 요것도 그죠? 많이 설명이 나왔죠. 그래서 마찰은 주변의 마찰력에 의해서. 그 밑에 저항 중심은 말뚝 끝에서 3분의 1 지점이 있다. 요거 한 번도 표현이 안 나왔습니다. 시험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자, 우리 좀 아는 것도 좋다. 지지 말뚝은 선단 지지력. 그래서 저항 중심이 맨 끝이니까 저항 중심은 말뚝 끝에 있다. 그 밑에 또 이제 지정 형식에서 피요 기초 지정하고 자만 기초 지정도 아직 시험 문제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피요 기초 깊은 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통, 지상에서 우물통을 만들어서 그저 쭉 그걸 가라앉히는 거죠. 파고 들어가는 거죠. 자만 기초 지정에는 개방자만, 용기자만. 그래서 개방자만 지하실 침합법.
용기자만, 압축 공기를 이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 기초의 분류에 대한 거, 자, 기초판 형식하고 지정 형식에서 분류하는 것들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 파기에 대한 게 나오죠. 네 번째 보면은요. 그래서 기초 파기 공법. 자, 요것도 지금 여기 나오는 분류, 그 다음에 기초 파기 공법. 땅 파는 겁니다. 땅 파는 거에 어떤 것들이 있냐. 자, 요게 또 요번에 나왔던 거죠. 요번에 나왔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픈권 공법. 오픈권 공법에 여기 경사 오픈권만 있는데 오픈권 공법에 경사 오픈권 공법. 그 다음에 뭡니까? 흙막이 오픈권 공법도 있죠. 자, 그래서 오픈권, 경사 오픈권에서 요 경사각은 휴식각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안식각이라 그랬어요. 이거의 2배 정도로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아일랜드 공법, 그 다음에 트렌치컷 공법.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초 파기에, 그죠? 자, 우리, 지금 여기서 오픈컷 공법. 자, 그 다음에 아일랜드. 자, 그 다음에 트렌치컷. 자, 여기에 나오는 거고요. 여기도 조금 보면은, 자, 우리 기초 분류를 할 때는 기초판 형식. 자, 그 다음에 지정 형식. 자, 이런 얘기 또 우리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기초파기 이제 또 이런 어떤 공법에서 지하 연속벽 공법이죠. 요 영어로도 슬러리 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슬러리가 뭐냐면 안정액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땅을 팔 때 땅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안정액, 슬러리를 사용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치는 거예요. 그냥 쭉. 자, 이렇게 하는 게 지하 연속벽 공법. 자, 구체적으로 CIP, PIP, MIP가 여기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옛날에는 깊게 했는데 안 나와서 그냥 여기 놓아놨긴 했지만 저 세 번째 MIP 정도는 자, 흙하고 같이 그냥 땅에 있는 흙하고 모르타르하고 그냥 같이 그냥 혼합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르타르와 흙, 홀 혼합한 거. 그래서 이걸 갖다 소일 콘크리트 말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소일이 저 흙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넘겨서 보면은 자, 우리 3번 양가람분의 역구축 공법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어느 걸 더 많이 얘기해요? 영어로 톱다운 공법을 더 많이 사용하잖아요. 자, 이건 뭡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쭉 땅 파고서 이렇게 올리는 건데 토공사에 앞서서 1층 바닥을 먼저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하층과 지상층을 하는 거. 그래서 어떤데? 자, 네 번째 보면 좁은 도심지 공간에 적합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이런 공법도 있죠. RCD 공법, 역순환 굴착 공법. 자, 요것도 자, 우리 시험 문제 최근에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 대구경 말뚝 공법의 일종이다. 그래서 깊은 심도까지 하는 것들이고요. 자, 그래서 뭐 쭉 읽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흙막이벽 부실 시공이 있죠. 흙막이벽 할제. 자, 요것도요. 아, 요게 요번에 나온 겁니까? 자, 여기 뭡니까? 히빙, 보일링, 파이핑. 그죠? 자, 그래서, 자, 히빙, 연약지반 그 말 다음에 점토지반에서 나타나는 거, 솟아오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일링은 사질지반. 자, 그 다음에 파이핑은 흙막이벽, 시공, 불량에서 사이로 막 나오는 거. 자, 그래서 요, 자, 흙막이벽, 시공, 불량일제 나타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절에서 부동치마에 대한 게 또 우리 많이 나왔죠. 이거 원인, 대책, 그죠? 이게 많이 우리 나왔잖아요. 부동치마의 원인이 아닌 거. 그래서 왼쪽에 원인에서 보면 연약층, 동그라미 1번서부터 동그라미 12번까지 이질 기초. 자, 이런 것들이 부동치마의 원인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대책도 이제 나오죠. 그래서 상부 구조는 건물 손보는 겁니다. 자, 그걸 쭉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부에 대한 거는 기초하고 지정. 자, 그러니까 튼튼하게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집안에 대한 것도 있죠. 그래서 집안에 대한 게 집안 계량 공법, 이거죠. 자, 그러면서도 맨 밑에 또 연약 집안에 대한 대책으로 건물의 평면형은 정방향으로 가까운 곳으로 한다. 장방향은 길잖아요. 길게 하면은 부동치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방향에 가깝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안에 대한 계량을 하는 게 그 다음 쪽 2번. 그죠? 요거 집안 계량 공법.
자, 여기에 있죠. 지방계량공법에 뭡니까? 치환법, 탈수법.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진동다진공법, 주입공법, 생석법공법. 자, 이런 것들이 지방계량공법이죠. 자, 그러면서도, 자, 우리, 탈수법에 보면 웰포인트가 웰사라 그랬어요. 사질 집안이고요. 샌드 드레인, 페이퍼 드레인이 점토 집안. 진동다진공법, 주입공법이 사질 집안이고요. 생석회. 자, 생석회 CaO죠. 자, 이게 또 뭡니까? 점토 집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초구조. 그래서 지금 여기 써 있는, 자, 요것들이, 그죠? 우리 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집안조사 방법에 뭐야? 어떤 게 있습니까? 시험 파기서부터, 자, 사운딩까지. 자, 그래서, 표준관입 시험, 배인 테스트까지. 자,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기초를 분류하는 거, 기초판하고 지정에 대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기초파기에, 그죠? 우리 오픈꽃공법, 아일랜드, 트렌치컷, 흑마기 벽, 보일링, 히빙, 보일링, 파이핑, 히빙, 보일링, 파이핑에 대한 얘기. 자, 그 다음에 집안 계량공법, 치안법, 그 다음에 탈수법, 탈수법에 웰포인트, 샌드 드레인, 페이퍼 드레인, 진동 다진공법, 바이브로 프로테이션, 주입공법, 생석회공법. 자, 이런 것들이 자, 딱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기초 구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죠? 그래서 자, 정리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자, 3번, 3장에서 뭡니까? 조족식 구조. 조족식 구조는 기초가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연속기초, 줄기초. 자, 이런 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족식 구조에는 벽돌, 블록, 돌. 그 중에서 이제 벽돌이 가장 중요하죠. 자, 그래서 벽돌 구조에 대한 것도 나오네요. 그래서 벽돌이 모르타르 강도는 벽돌 강도 이상이다. 자, 그래서 블록은 블록 강도의 1.3에서 1.5. 모르타르는 압축 강도보다 부착 강도가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내화 벽돌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내화 벽돌, 불에 사용하는 거예요. 불 있는데. 자, 그래서 줄눈 너비 얼마라고요? 6mm라는 거죠. 자, 우리 6mm인데, 자, 우리 일반적으로 몇 mm입니까? 10mm인데, 자, 우리 내화 벽돌은 6mm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내화 모르타르. 그 다음에 요거 내화 벽돌은 물축임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거. 자, 우리 잘 봤고요. 자, 세 번째, 켜 배치에 의한 거. 그래서 켜 배치. 자, 한 켜, 두 켜, 세 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요게, 옛날도 아니고 한 5년 전, 그 전에서부터는 자주 꾸준히 나왔는데, 이제 많이 나와서 그런지 최근엔 잘 안 나오네요. 그래도 좀 알아야 되죠. 영식, 네덜란드, 화란식, 프랑스식, 미국식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영식하고 우리 네덜란드, 화란식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이반, 결론, 영이반, 칠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영국식 보면은 마구리 쪽에 이오토막하고 반절, 영이반. 자, 네덜란드, 화란은 어떻게 된다? 칠레, 칠오토막. 이건 이거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도 있고요. 자, 요 정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정도 보지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집에 가서 한번 집에 가시는지 뭐 공부하실지 한번 쭉 한번 이렇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면서 그러면 쭉 들어온단 말이죠. 자, 한 장 넘겨서 4번에 기초 각부 구조의 이제 기초 구조. 자, 그래서 기초. 자, 우리 조족식에서 기초 어떻게 하느냐 그랬을 때 벽돌 기초. 자, 지금 했지만 무슨 기초로 한다고? 여기 나서 있구나. 연속 기초, 줄 기초. 자, 그 다음에 튼튼하게 위해서 소성이 잘 된 거. 벽돌을 사용하라. 잘된 벽돌을 소자가 구없다라는 거죠. 아주 과하게 구한 거. 그래서 과석훈 벽돌. 자, 세 번째, 벽돌 기초 맨 밑에 너비를 벽 두께의 2배 이상. 자, 요게 최근에 나왔던 거고요. 자, 네 번째, 기초판의 두께는 기초판 너비의 3분의 1. 그 위에도 많이 있지만 요 정도만. 자, 그 다음에 네 쌓기는 자, 벽면에서 이렇게 나오게 쌓는 겁니다. 그래서 마구리 쌓기로 하고요. 네 쌓기의 구조 제한. 자, 이런 것도 알아야죠. 한 켜는 8분의 1B. 두 켜가 나올 때는 4분의 1B. 그러면서 최대는 2B. 자, 그래서 이게 네 싼 걸 딱 이렇게 경사지게. 그죠? 45도 경사지게. 자, 이렇게 쌓는 거를 엄머 쌓기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자, 4번 보면 층단 떼어 쌓기. 자, 그건 뭡니까? 계단식으로 쌓는 거죠. 다음날 물려 쌓기 위해서. 그 다음에 켜걸음은 교차벽 같은데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다 층단 떼어 쌓기나 켜걸음
들여쌓기는 뭡니까? 그죠? 우리 통줄눈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막힌 줄눈으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간 쌓기 있죠. 이중벽, 중공벽. 자, 이것도 최근까지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방습이 주목적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간 쌓기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뭐 어떤 거? 바깥쪽이 뭡니까? 주벽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섯 번째 개구부 쌓기. 개구부가 뭡니까? 구멍 뚫린 거, 구멍. 그죠? 우리 개구멍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창이나 문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개구부 폭의 합은 그 벽 길이의 2분의 1. 폭이, 이 말이 뭡니까? 너무 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개구부와 개구부의 수직거리 60cm, 이 수직까지 전부. 자, 그 다음에 개구부 상호간에, 그러니까 얘는 수평거리죠. 상호간 또는 개구부와 대림벽 중심, 수평거리라고 써있네요. 나중에. 벽 두께의 2배 이상. 자, 그 다음에, 폭이 1.8m를 넘는 경우에는 그저 너무 크니까 위에다가 인방보,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골 인방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방은 좌우 벽체 속으로 200mm, 그저 이렇게 물려줘야 된다. 1m 이하일 때도 우리가 뭡니까? 그저 수평하치 또는 평하치를 설치합니다. 자, 이런 얘기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7번에 아치 쌓기,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8번 보면 내력벽 쌓기의 구조 제한. 얘가 제일 많이 나왔죠. 최근까지요. 그래서 최상벽, 내력벽의 높이는 4m 이하. 그죠? 이거 수치. 그 다음에 내력벽 길이 얼마요? 10m 이하. 가로 읽어보시고요. 바닥 면적 8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내력벽 두께는 150mm 또는 190mm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벽돌은 벽 높이의 20분의 1, 블록은 벽 높이의 16분의 1. 그 다음에 세 번째 내력벽 두께에서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을 때 1층 건축물은 190mm 이상. 그 다음에 2층 건축물일 때는 1층은 290, 2층은 190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토합을 받는 경우. 자, 이런 거는 조족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자, 뭡니까? 2.5m 이하일 때, 그 다음 쪽에, 자, 토합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2.5m 이하인 경우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허용을 해준다. 벽돌 구조로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창태 쌓기. 창태 쌓기가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요번에 나왔죠? 그래서 여기 놓습니다. 창태 쌓기에서는 요 15도. 그 다음에 뭡니까? 8분의 1, 4분의 1 나오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벽돌의 윗끝은 자, 요 15mm. 그러니까 15도, 15mm, 1.5mm. 자, 요런 것들이 자, 우리 항상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창대가 뭡니까? 창문 밑을 갖다가 쌓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틀 5번에 문틀 사이는 모르타르 코킹 등으로 방수 처리한다. 모르타르 코킹이, 자, 우리 실리콘 쏘고 이러는 걸 코킹이라 그러죠. 코킹 작업, 실링 작업을. 또 우리 코킹은 어디서? 철골 구조에서 코킹 그러면은 용접을 한 다음에, 용접이랍니다. 자, 리벳 작업을 한 다음에 두드리는 거, 리벳 줄을 두드리는 걸 또 코킹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코킹은 실링 공사를 하는 거고요. 실링제 공사. 그 다음에 철골 구조에서 자, 우리 리벳 주변을 때려갖고 밀실하게 만드는 거를 코킹이라 그러죠. 자, 이렇게 되는 것도 자, 그래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자, 우리 10번에 보면 테두리보도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분산된 벽체를 일체로 해서 수직하전을 균등하게 분포시켜서 부동치마에 의한 균열을 방지해준다. 횡력에 대한 수직균열. 자, 이렇게 됐고, 보강블록조에도 그저 세로 철근을 하고요. 4번, 최상층을 철근 콘크리트 바닥으로 할 때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테두리보를 설치하는 게 원칙이다. 5번. 자, 5번 이 수치까지도 옛날에 외우라 그랬는데, 요새는 이 수치는 잘 안 나오네요. 어떻든 자, 테두리보가 이렇게 된 게 테두리보죠. 그래서 요걸 춤이고, 요게 너비잖아요. 요게 좀 크게 하는 거잖아요. 벽 두께보다, 자, 1.5배 또는 아재 300mm 정해져 있습니다. 단층일제 250이고, 너비는 내력벽 두께보다 크게 이상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6번 목조 테두리보도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1층 건축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근 콘크리트로 하잖아요, 테두리보를. 근데 목조로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벽 두께가 벽 높이의 16분의 1 이상이거나 벽 길이가 5m 이하일 때, 자, 이럴 때는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요거 5번 벽돌 쌓기 주의사항까지 보고 좀 쉬자고요. 자, 그래서 벽돌 쌓기 주의사항, 통줄눈이 일반적으로 막힌 줄눈으로 하고요. 자, 요거, 그죠? 벽돌 1.2에서 1.5. 자, 하루 쌓기가, 근데 1.2가 표준이죠. 자, 블록에 가면은, 블록은 똑같이 높이는 똑같은데 1.5가 표준이에요. 또, 그래도 또 우리 ALC 블록 있죠? 얘는 1.8에서 2.4인데 1.8이 표준이다. 자, 이런 거고요. 자, 3번, 4번 다 읽어보면 되고요. 5번, 6번도 읽어보면 됩니다.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우리 물추김도, 자, 그죠? 몇 년 전에 아주 몇 번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자, 벽돌은 전체, 블록은 모르타르 접촉면. 아까 전에도 했지만, 내화벽돌은 물추김을 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도 돼 있고요. 또 시멘트 벽돌, 콘크리트 벽돌도 쌓기 전에는 물추김을 하지 않는다. 블록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어디요? 모르타르 접촉면만은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그래서 벽돌 구조까지 자, 요번 시간 봤고요. 자, 그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자, 이제 블록 구조도 부터 가자고요. 자, 요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